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약간 평범한 이야기,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릴 수 있는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 근래 뭐 계속 올리는 이야기들 보면 이제 좀 족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뭐 굳이 족같은 얘기를 나도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도 그냥 가볍게 듣고 이렇게 한 귀로 딱 듣고 한 귀로 쇽 홀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직종 따라 결혼 확률이 7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제 사회가 도래되었는가 2017년 기사인데,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하나의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뭐 브라만 크샤트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게 직종 따라서 결혼 확률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요걸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통계는요, 그러니까 한국노동 패널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옛날 자료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남성의 직종별 평균 임금과 결혼 이행 비율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직업분류는 통계청의 표준 직업분류 세 자리 기준을 따랐고요. 분석 대상은 30대 남성으로 각각 1231명, 그리고 한 번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우선 뭐 결과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최대 75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졌고요. 건설 및 광업, 단손 종사는 25%, 방문 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는 38.5%, 디자이너는 45.5%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 직종에서 일하는 30대는 각각 75%, 62.5%, 54.5%가 미혼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면 좀 이게 난 좀 신기했던 게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가 100%가 나왔어요. 기혼 비율이. 그리고 회계 및 격리 사원은 90.9%, 그리고 장기 부사관 및 준위는 88.9%가 기혼으로 나타나는데,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장기 부사관까지는 이해했는데 준위를 30대에 달 수가 있나 씨발. 준위 30대 못 다는 거 같고,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공학 전문가가 어떻게 100%가 나는지는 좀 약간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편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몇만 명 되는 게 아니라 1231명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게 100%라는 어메이징한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회계 및 격리 사무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뭔가 직업과 그리고 소득과 결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양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월소득 100만원당 기혼율이 13.2포인트씩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부사관 및 준위 같은 경우는 월소득이 287만원으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이게 기혼 비율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안전제일의 풍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게 해군을 나왔지만 해군이 이제 마산창원진, 마창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부하는 애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러면, 야, 너 공부하면서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에이, 씨발, 뭐 군인이나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군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창진에서. 그러면 여기 해군 들어가서 중위를 달면 이게 마창진에서 1등 칠랑감이에요. 그래서 이 중위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복무로 걸렸느냐 안 걸렸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도 나는 이게 굳이 나도 이게 전역할 때쯤 이게 기립가시 하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분전환을 기립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역할 때가 이제 2007년이었지. 그때도 이제 되게 힘들어갖고 부사관들을 오지게 지원하고 그랬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해군 생활해서 보니까, 아니 이게 군 생활 한 이제 5년 6년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장기 안 걸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30살 돼서 덩그러니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잘못하면 좆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군인 잠깐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뭐 하다 보면 군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군인이란 게 좋다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해군 생활을 해봐서 하는데 진짜 군인 이게 생활하면서 느낀 게 조선 팔도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해군 대령이잖아. 해군 대령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장기 100%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통계 내보잖아. 해군 부사관 장기 걸린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해군 대령이다. 그러면 다 100% 걸려 있을 걸 진짜. 그래서 이게 백이면 다 돼 진짜 군대라는 게. 그래서 좀 백 좀 있으면 뭐 이거 뭐 군대 가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서도. 근데 뭐 지금 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기 걸리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식 TO라고 하면 아까 말한 거 백 찬 애들이 다 먹고 남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딱 걸려서 나서 이제 해군 중위까지 딱 올라서 장기 걸리잖아. 그러면 마창진 내에서는 나름 이제 최고 인기 있는 그런 신랑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뭔가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해군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더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뭐 굳이 이제는 뭐 결혼을 못해도 당장 나도 내 주변 보면 진짜 딱 절반이 결혼을 못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절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얘기해도 다 거진 절반 정도는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나이가 됐을 때 결혼을 못하면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지금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자는 안 한다에 가깝고 남자는 못하는 거에 가깝지만 이제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뭔가 이제 노총각과 노처녀를 보는 그런 시야 같은 거, 선입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희석되니까 앞으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별 상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앞으로는 그냥 뭐 혼자 어떻게든 이제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살면 그러면 장땡이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은 딱 요 정도 족같이 하는 이야기 들고 가고요. 다음에도 한동안 이게 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